안녕하세요. 국어교사 손정혜입니다. 지난 시간 선생님이 평가원에서 제시한 2022 수능 예시문항 합법과 작문을 함께 풀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이제 지문이 세 덩어리가 있었잖아요. 두 번째 지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대화하고 초고가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문제가 지금 네 문제가 나오는데 어떤 순서로 할 건지 문제를 먼저 조금 살펴보고 순서를 한번 정해보랍니다. 자, 기역 미음 나오면 기역 미음이 여기 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를 읽고 38번 문제 풀면 되겠네요. 39번 문제 AB도 여기 보면 여기에 있어요. 그죠? AB. 그러니까 가를 풀고 38번 풀 수 있겠어. 그치? 그 다음에 40번 문제는 나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그죠? 그러면 40번은 나를 읽고 그래서 우리가 대충 선생님은 읽는 순서를 대충 정해서 읽기 시작하는데요. 이번 글 같은 경우는 가 읽고 38번, 39번 풀고 그 다음에 나를 읽으면서 같이 40번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41번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 그러면 또 하나하나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래도 읽어볼랍니다. 자, 한 학기 한 권 읽기 독후활동. 활동 1은요. 인상 깊은 인물을 선정하여 다양하게 이야기해보기. 2는 인상 깊은 인물을 중심으로 서평쓰기입니다. 자, 레미저러블을 읽어본 적은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만나게 되어 좋았어. 여기에는 당시 프랑스 사회의 다양한 모습과 문제들, 그것에 대한 작가의 고민이 담겨있는 것 같아. 너희들은 어떤 인물이 가장 인상적이었어? 자, 기억 읽었잖아요. 그러면 기억 바로 갑니다. 기억이 딸려있는 문제. 여기 밑에 있었네요. 그죠? 기억 어디 있었냐면 여기 있잖아요. 그럼 요거 보고 기억 딱 찾아서 활동 1을 하기 위해 인상 깊은 인물에 대한 친구들의 생각을 묻고 있죠. 너는 누가 제일 인상 깊었는데? 이 말 아니에요. 그죠? 난 주인공 장발장이 인상적이었어. 가난한 시골 일꾼에서 범죄자, 시장으로 삶의 변화가 심했고 그만큼 내면의 성장이 드러난 인물인 것 같아서. 나도 장발장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응원하며 읽게 되더라고. 근데 난 미리엘 주교가 가장 기억에 남아. 장발장이 은그릇을 훔친 것을 알면서도 경찰에게 자신이 준 선물이라고 말해서 그를 위기에서 구해주잖아. 오히려 두고 간 물건이 있다고 하면서 은추 때마저 내주는 장면이 감동적이었거든. 맞아, 준수도 주교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구나. 그는 장발장이 새 삶을 찾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어. 죄를 벌하는 게 능사만은 아닌 것 같아.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럼 우리 미리의 주교를 인상 깊은 인물로 정하면 어떨까? 니은 나왔어요. 인상 깊은 인물을 누구로 선정할 것인가에 대해 친구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이 사람 어때?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좋은 생각이야. 나도 주교가 장발장에게 변화의 계기를 준 인물이라 흥미로웠거든. 작가인 빅토르 위고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 프랑스의 변혁기에 정치활동을 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애정, 인도주의를 담아내는 작품을 많이 썼더라고. 장발장을 용서한 주교의 모습은 이런 작가의 생각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 와, 작가에 대해서도 알아봤네. 대단하다. 디귿 나왔어요? 근데 미리엘 주교의 행동을 다른 관점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디귿. 인물에 대해 다른 관점에 생각해 보자. 이렇게 얘기했죠. 는 의견에 의문을 제기했어요? 아니에요. 이거 잘못 읽으면 스님도 이거 틀렸거든요. 여기 잘못 안 읽어, 이렇게 그냥 읽어보니까 맞는 것 같았거든. 생각해보자는 의견이었어. 근데 그 의견에 의문을 제기한 건 아니었죠. 이게 틀렸어요. 그죠? 이런 거를 우리가 화작에서 조금 놓칠 수 있거든요. 장발장은 남의 물건을 훔쳤으니 주교는 그의 죄를 덮어줄 것이 아니라 정당한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이야. 맞아. 법을 지켜야 한다는 면에서 보면 미리엘 주교의 행동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겠네.
모두가 주교처럼 범죄자를 대한다면 법이 필요가 없어지고 사회가 혼란에 빠질 수도 있고 말이야. 함께 이야기하니까 주교의 행동과 작품에 대해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좋네. 다음 독후 활동은 인상 깊은 인물을 중심으로 서평 쓰기가 맞지? 자신이 알고 있는 활동 이해에 대한 정보를 친구들에게 확인하고, 맞아요. 그죠? 이야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각자 서평을 쓰면 되겠다. 좋아. 근데 난 자료를 더 찾아보고 글을 쓰고 싶은데. 재민아, 아까 작가에 대해 알아본 책이나 자료를 빌려줄 수 있을까? 자신에게 필요한 책이나 자료를 빌려줄 것을 친구에게 부탁. 맞네. 답은 38번은 일단 3번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 필요한데? 맞을 거였죠. 그죠? 부드러운 목소리로 주말에는 할머니 댁에 가야 해서 혹시 목요일에 줄 수 있겠니? 이게 A예요. 지금 우리 나중에 A, B를 비교하는 거 나왔는데 그죠? 그래 아직 못 읽은 부분이 있어서 얼른 읽고 빌려줄게. 고마워. 아까 보니까 작품 이해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잘 정리해 놓았더라. 아니야 정리를 잘하지 못했는데 좋게 봐줘서 고마워. 자 A 가를 다 읽었고 38번도 풀었고 39번 먼저 풀랍니다. 다음을 참고하여 A, B에 나타난 표현 전략과 대화의 원리. 자 여기 준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이 있는데요. 그거 먼저 볼까요? 부드러운 목소리. 이게 뭐였죠? 얘는 준언어적. 머리를 긁적이며. 이거는 뭐였죠? 비언어적. 이 정도가 뭐 개념 공부예요. 그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일단 표현 전략은 A, B 중에 비언어적 요거를 먼저 봐야겠어요. 그러면 맞는 거는 A, 요거 A하고 B, B. 요 2번, 3번 떨어져 나갔네요. 자, 그 다음에 대화의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A가 다래요. 자신에 대한 칭찬을 제소하고 자신을 낮춘, 아니죠. 아까 다시 볼까요? 주말에는 할머니 댁에 가야 해서 혹시 목요일까 자기 낮춘 거 하나도 없구만. 그죠? 아니야, 정리를 잘하지 못, 이게 낮춘 거네. 그죠? 자, 그러면 다시 가서 볼까? 그러면 1번은 벌써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5번만 비교해보면 B에 나옵니까? 답니까? 아까 우리가 자신을 낮춘다 했잖아요. 그죠? 얘가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39번은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는 나를 읽어야 풀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러면 나를 먼저 레 미저러블이라는 제목의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 물음표는 항상 동그라미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서로 묻고 답했죠. 배경이 된 당시 프랑스는 국가재정이 바닥났고 흉작과 물가 폭등으로 사람들의 삶은 힘겨웠다. 가난한 장발장의 모습은 시대 현실을 잘 보여준다. 장발장이 은그릇을 훔친 것을 알고도 죄를 덮어준 사람이 미리엘 주교이다. 주교의 행동은 장발장을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들었다. 세상의 법은 19년 동안 장발장의 자유를 박탈했지만 그는 교화되지 않았고 결국 주교의 사랑이 그를 바꾸어 놓았다. 한편 다른 관점에서 보면 주교의 행동은 법의 집행을 어렵게 하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이치를 법으로만 판단할 수는 없다. 주교의 행동이 감동을 주는 이유는 법, 상식과 같이 일상적으로 예측 가능한 판단을 뛰어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교의 행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도주의적 애정이며 한 사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종교적 용서이다. 여기서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좀 맞지 않죠. 주교의 행동을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여기도 긍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바뀌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전과자의 낙인이 찍힌 그를 사회는 차갑게 외면했고 그를 따뜻하게 받아준 사람이 주교였으며 그의 죄를 용서해준 모습에는 사회적 약자와 인도주의에 대한 작가의 생각이 담겨있다. 이 작품은 장발장의 죽음으로 마무리된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 항상 서로 같이 사랑해라.
이 세상에 그 밖에 다른 것은 별로 없느니라. 라고 딸에게 말한다. 이렇듯 그가 사랑의 힘을 믿게 된 것은 미리엘 주교가 있었기 때문이다. 작가는 서문에서 지상에 무지와 빈곤이 존재하는 한 이 책 같은 종류의 책들도 무익하지는 않으리라 라고 말했다. 무지와 빈곤의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사랑의 힘, 레미저러블이 여전히 우리에게 생명력을 지니는 이유이다. 서평 되게 잘 썼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문제를 풀어야겠지. 자, 가에 참여한 학생들을, 자, 여기 선생님이 쭉 읽어버렸는데, 1분단, 2분단, 분단별로 나눠져 있죠. 1분단 읽고 와서 바로 문제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선생님 지금 넘기기가 힘들어서 그냥 이렇게 했는데요. 활동 1에 언급된 작품의 사회적 배경을 구체하여 이를 장발장의 상황과 연결시켰다. 그렇죠. 활동 1에 언급되지 않았던 작품 제목에 대한 정보, 무슨 뜻일까 하는 거 있었어요. 그렇죠? 작가에 관한 내용을 활용하여 행동이 지닌 한계 없었어요. 그리고 2분단에는 작가에 대한 내용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3번이 답이고, 언급되지 않았던 서문의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죠? 사실 문반별로 읽고 와서 바로 찾아줘야 되는데, 담화 표지가 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겁니다. 담화 표지. 그러나,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표지죠. 그죠? 표지를 잘못 사용한 거. 자, 이 답은 3번이고요. 마지막 41번 문제. 이 지문에서 마지막 문제예요. 보기를 바탕으로 나에 나타난 글쓰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아. 비평하는 글을 쓸 때는 관점을 수립하여 주장이 잘 드러나도록 쓰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필자의 관점은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합니다. 관점에 따라 주장을 명료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조직해야 한다. 또한 선택하지 않은 관점의 단점이나 문제점을 근거로 활용하면 필자의 관점을 강화할 수 있다. 자, 1번 장발장의 말을 인용하여 미리엘 주교로 인해 변화한 그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미리엘 주교의 행동에 대해 긍정 관점을 드러낸다. 맞아요. 사회적 약자를 애정으로 대한 미리엘 주교의 행동을 근거로 필자의 주장을 뒷받침했고, 미리엘 주교의 행동이 장발장에게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근거로 맞아. 바람직하다는 주장. 조카들을 위해 빵을 훔친 장발장의 행동을 근거로 바람직하지 않다. 아니죠. 반대하는 관점의 단점으로 세상의 모든 일을 제시하여 필자의 관점을 갖는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지문인데요. 마지막 지문은 선생님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었다고 생각하고 조사 보고서고요. 재건의 걷기에 대한 관심이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했고 결과는 걷기 실태, 걷기 인식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로 보니까 학생하고 성인의 인식 비교 결과 학생들은 체력 증진이 최고다 생각하는데 어른들은 32.0이 자기 성찰 걸으면서 자기 성찰이 되나봐. 자, 나는 이 사람이 블로그에 쓴 글이래요. 자, 다음은 가를 쓰기 위한 글쓰기 계획인데 가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 선생님 지금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다 읽었다고 믿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자, 42번. 1번. 사회적 추세와는 다른 우리 학교 학생들의 모습이 조사대 종기가 되었음을 언급해야겠어.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조사 결과에 설문지 질문 내용이 있었고 조사 대상 요거 틀렸는데요. 선생님도 요거 잘못 봤었거든요. 조사 대상별로 소제목을 달아라라고 했는데 그러려면은 조사 대상이 아까 성인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학교 학생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항목에 그 다음에 성인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우리 학생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야 돼요. 그죠? 조사 대상별로 소제목을 달려면 근데 이렇게 안 했잖아요. 아까 우리 보고서 보니까 그래서 3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43번 문제는 우리 조건에 따라 글쓰기 문제예요. 조건이 여기 두 개가 들어와 있는데 어떤 조건이 들어와 있냐면 요약하라는, 조사 결과를 요약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실천을 제안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걸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써야 되죠. 그런 걸 둘 다 있는 거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렵지는 않았어요. 답은 4번인데요. 학생들은 걷기가 가치가 있다고 여기지만 성인에 비해 걷기를 실천하지 않고 그 가치를 다양하게 인식하지 못한다. 이게 요약이거든요. 요약이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걷기를 수행하여 걷기의 다양한 가치를 깨달았으면 한다. 맞죠? 자, 45번. 작품 맥락을 고려할 때 가와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 이제 했는데요. 여기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가와 달리. 이런 거 항상 이렇게 묶어주는 연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부터 생각하는 거죠. 이걸 묶어놓고 1번 글의 유형을 고려할 때 나는 걷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삶에 대한 성찰을 표현했다. 맞죠? 가는 경험이 없었는데 나는 있잖아요. 그죠? 딱 맞고. 글의 주제를 고려할 때 나는 걷기의 가치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나에는 없잖아요. 그죠? 예상 독자를 고려할 때 나는 구체적 자료 안 했어요. 나는 블로그 글인데 구체적 자료 없고요. 장문 매체를 고려할 때 모두 글을 작성하는, 아니요. 수정할 수 있습니다. 문제, 공동체의 문제 해결 가능, 이런 이야기 안 했어요. 그래서 답은 1번. 문제가 쉬운 것 같기도 하지만 까다롭죠. 자, 보고서를 쓸 때는 다음과 같은 쓰기 원리를 지켜야 해요. 자, 조사기관과 조사 대상, 요 앞에 있었어요. 그죠? 요거 있었고요. 있었나 없었나 그거 따지는 거네. 조사 결과를 과장 축소 해석하지 않도록 모르겠고, 타인의 글을 인용할 경우 출처요 있었어요. 앞에 보면. 참고문헌에는 인용한 모든 자료를, 참고문헌 이런 거 없었거든요. 이거 없었어요. 그럼 리얼이 꼭 들어가야 되고 기억 디귿이 없어야 돼. 그럼 리얼이 꼭 들어가야 돼. 기억 디귿이 없어야 돼. 기억 디귿. 그죠? 그럼 답이 2번이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뭐 잘 모르는 게 있으면 또 이렇게 판단해서 풀 수도 있겠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오늘 한 것은요, 작년 교육평가원에서 올해 여러분들이 치게 될 수능에 그 예시문항을 준 시험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올해 아마 3월 모의고사부터는 이 형식으로 국어 영역이 나올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익히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수업 준비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